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구 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무탈 하셨습니까? 참 뭐 방송을 이렇게 키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이 되는 오늘 시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만큼 시장의 단기적인 충격이 저도 제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엄청난 하락이 발생을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정말 상상 그 이상의 시장을 오늘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코스닥이 750포인트를 깨고 일부 채널 하단 근처까지는 갈 수 있겠다 정도의 예상을 했었는데 장중 니케이 지수가 처음에 5%가 빠지더니 7%, 8%, 9%, 10%. 와, 이 흐름에 국내 증시가 연동이 되고 대만 증시가 연동이 되고 나스닥이 오후 들어서 하락폭을 확대하자 5년 만에 양 시장의 서킷 브레이크가 전부 다 발동을 하고 말 그대로 미친 시장의 흐름이었죠. 코스닥 장중 마이너스 13.8% 거의 14% 가까운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말 그대로 미친 시장의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코스피도 11. 몇 프로였으니까 거의 12% 지수의 하락이었으니 예전 마이너스 30%로 바뀌기 전에 시장이었다면 전 종목 하한가나 마찬가지였던 시장의 이 낙폭이 시장에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오늘의 시장 말 그대로 패닉셀과 흔히 말하면 이 기관들의 로스콧이 엄청나게 터져 나왔을 수밖에 없는 시장이었어요. 보통 이제 기관이라든지 이런 제도권 쪽에서는 하락폭이 20%가 넘어가게 되면 기계적으로 자동 손절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러한 손절과 개인들의 투매 등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었고 오늘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TV나 유튜브나 잘 안 나오죠. 잘 안 나오는 내용이죠. 왜? 그들이 실질적으로 트레이딩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장중에 선물시장 그러니까 주식 이 증거금 상향이 오늘 전체적인 증권사에 발생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주식 선물이라든지 이런 코스피 200 우량주들을 매매하는 사람들, 선물 매매를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전체적으로 이 예를 들면 레버리지를 반으로 축소를 해버렸기 때문에 포지션을 구축한 사람들은 그냥 그만큼의 갭을 돈으로 메꿔 넣어야 되는 상황이 오늘 12시에 발생을 했었는데요. 그게 전 증권사에 발생을 한 거죠. 이것도 하나의 폭락의 요인이 되었던 거고 장중 반대 매매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거는 원래 2015년도에 법이 바뀐 건데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시행이 되지 않았었는데 오늘 증권사에서 이러한 게 시행이 되면서 말 그대로 패닉의 패닉을 만들어버린 시장이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정도까지의 하락이 나올 줄은 저는 상상을 하지 못했는데 굉장히 좀 강한 하락이 나왔고 야금야금 빠진 게 아니라 그냥 일순간에 모든 것을 이 1년 전 거의 1년 전으로 돌려놨고 코스닥 기준에서 보면은 모든 것을 작년 2022년도 12월 달 기준으로 돌려놨기 때문에 말 그대로 1년 반을 회개하는 시장의 흐름이 발생을 했다라고 볼 수 있죠. 이 코스닥 자체가 어느 정도 오늘 하락을 했냐면요. 여러분들 에코프로의 작년에 이 고점을 찍고 시장 폭락하면서 굉장히 공포스럽다라고 느꼈던 그 지점을 아예 몸통으로 뚫어버리고 2022년도 정말 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여러 가지 공포와 그 정말 시장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시장의 저점 구간인 660포인트 근처를 오늘 장중 찍었다라는 건데 이 상태에서 더 이상 쫄 필요가 있냐? 에?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있냐? 여기서 더 떨어지면 얼마나 떨어지겠냐? 저는 일단은 그렇게 시장을 생각하고 대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단기간에 심각하게 과도하게 빠졌다. 심각하게 과도하게 빠졌다. 이런 흐름이 발생을 하게 되면요. 당연히 뭔가 이제 패드에서도 움직임이 있을 것이고 일본도 지금 단 3일 만에 증시가
25%가 급락을 했었습니까? 일본 네 중앙은행에서도 뭔가 말이 나오겠죠. 뭔가 말이 나올 것이고 연준도 이 정도 흐름이면 말이 나올 겁니다. 왜? 국민의 자산이 녹아버렸으니까.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의 자산이 녹아버렸으니까 뭔가의 이 전 세계적인 흐름이 저는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오늘 밤에 그런 게 있으면 좋겠지만은 오늘 안 나오더라도 내일이라도 나올 것이다. 또한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지금 시장은 역대급입니다. 네, 역대급. 제가 이제 카페에다가 글을 뭐 이제 정리 차원에서 좀 남겨놨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도 한번 참고를 해 보십시오. 이제껏 시장에서 하락을 했을 때 뭐 어떠한 흐름이 발생했었는지를 놓고 보면요. 오늘의 시장이 근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 나왔던 시장에서 최고를 달려버렸습니다. 서큐트 브레이크가 터지고 종가 마감했던 이 구간에서의 최고를 돌파를 해버리는 역사적인 날이었고요. 그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 보통 이게 서킷이 터지고 나서 그 다음날 뭐 코스피는 5% 상승, 뭐 평균적으로 코스닥은 4% 상승, 뭐 이렇게 뭐 합치면은 뭐 이렇게 올랐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뭐 이 정도씩 올랐다. 한 달 뒤에는 또 이런 식의 올렸다. 뭐 이런 것들 흐름을 체크해 보면 되고 지금이 얼마나 미친 듯한 시장의 하락이 발생을 했는지 한번 여러분들 뭐 심심적으로 위안을 삼으실 만한 내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장중에요. 이거 보시면 놀랄 거예요. 이거는 종가상의 흐름은 아니고요. 종가는 이거보다 조금 더 상승 종목 수가 많은 24개 종목이 상승을 했고요. 24개 종목이. 근데 장중에 제가 캡처를 해놨는데요. 상승 종목 수가 양시장 합쳐서 18개. 이게 말이 됩니까? 시장이. 그리고 장중한 때 외국인 선물은 1조를 팔았는데 장 막판에 이거를 플러스 9천억까지 돌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긍정적이게 그나마 시장을 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사실 오늘 보면서 과거에 이제 이걸 언제 봤었나 금융위기 때가 아니에요. 이 도이치뱅크 쇼크 때 그때 그 몇백 배 터진 적이 있거든요. 500배인가 터진 적이 있어요. 종가상 5%를 올려버리는 바람에 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때 만기에 그런 일이 발생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이걸 처음 봤습니다. 이 정도의 상승폭을 아주 처음 봤어요. 여기에 있는 요 친구 보면은 6만 프로가 나옵니다. 600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을 했고요. 이 파생 시장에서 요만큼의 이 손바뀜은요. 코로나 때 당시에 수급보다 월등히 높았던 날이었고요. 빅스 지수가 하루에 이렇게까지 올라간 적은요. 코로나 팬데믹 때 단기 폭발적인 흐름보다 더 가파릅니다. 더 가팔라요. 항상 돌이켜 보면은 빅스가 이렇게 급등한 이후에 이 변동성이 축소되는 구간에서 증시는 다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는 그 순간만큼은 정말로 공포스럽고 무섭고 두려운 시장이 되겠지만은 그 이후에는 또 빅스는 다시 내려오고 시장은 안정화를 찾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게 역사였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정말 힘든 시장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에 기록될 전세계 증시 대폭락의 날입니다. 엔켈이 청산의 여파가 이렇게 큰 것인가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많이 하고 내가 너무 시장을 참 쉽게 생각을 한 건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많이 빠져도 오늘 5%에서 좀 심하다 싶으면 6, 7%까지 열어놓고 시장을 봤는데 그게 장중에 거의 14%까지 떨어졌다라는 걸 보면서 시장 언제 봐도 새롭고 무서운 것이다 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 시장 앞에 겸손하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던 날입니다. 그러나 비정상적인 시장의 반응은 곧 변동성을 축소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무서웠던 거는 니케이죠. 니케이 장중 13.4%로 마감을 했나 오늘 니케이가 종가상 13.47%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거의 미친 수준으로 니케이가 수직 낙하를 좀 했었고요.
뭐 국내 증시가 마감되기 전에 이제 나스닥이 마이너스 6%였는데 이게 중간에 5.5%, 5.7%까지 오르고 미국 본장 들어가서는 또 낙폭을 축소하고 좌우지가 오늘 좀 봐야 되는데요. 미국 시장은 저는 내일 아침에 딱 그걸 볼 거예요. 오늘 장중에는 볼 생각도 없고요. 그냥 그 아까 프리장에서 SOXL이라는 거를 조금 샀습니다. 조금 사놓고 그러니까 반도체 ETF 3배짜리 조금 사놓고 이제 좀 보긴 할 건데요. 딱 그 정도만 그냥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아래 꼬리를 좀 달아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만에 하나 미 증시가 마이너스 2% 선에서 마감을 한다면 국내 증시는 내일장 한 5%는 올라와 줘야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감이 되기만 한다면 국내 증시는 내일 굉장히 크게 반등이 좀 해줘야 되는 날이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역사에 남을 기록적인 대폭락의 날 블랙 먼데이 무슨 말을 붙여도 오늘은 기록해 둬야 됩니다. 주식하면서 사실 제가 금융위기 때는 돈도 없고 그냥 물리면 한참 있다가 돈 생기면 사고 그렇게 계속 사기만 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샀던 게 SK 하이닉스, 기아 그 다음에 포스코였던 것 같은데요. 그냥 떨어지면 계속 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기아가 정말로 그 당시 K5가 참 대박이 나면서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금융위기 때 기억이었고, 사실 그 이전에 주식을 하면서 굉장히 좀 잘 됐어요. 2005년도에 하면서 막 왔다 갔다 하다가 뭐 그때 이제 이 트로이카 장세라고 해서 금융주 특히 서울증권을 사놓고 제가 군대를 갔다가 전역을 하니까 이게 유진투자증권하고 합병이 되면서 그러니까 인수합병이 되면서 거의 한 500%, 600% 올랐던 그런 기억들 그리고 그 돈을 금융위기 때 전부 싹 날리고 다시 이제 원점부터 해서 다시 굉장히 좀 많이 벌었던 기억들이 있는데요. 그때의 기억. 사실 근데 그때는요 지금처럼 이렇게 폭락은 하지 않았어요. 그 끝이 무서웠죠. 10월달 리먼 브라더스 파산을 할 때 그 당시가 굉장히 무서웠고 그 파산하고 나서 이제 바로 회복하기 전까지 거의 한 달 반 정도 시장이 횡보를 하면서 정말 바닥권에서 이게 언제 올라가냐 뭐 말 그대로 자포자기에 대한 뭐 순간이었죠. 그래서 안 본 겁니다. 볼 필요도 없었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금융 위기 때는 뭐 이게 너무 오래 장기간에 빠졌으니까 말 그대로 2018년도 트럼프 대통령 하면서 관세 부과하고 금리 인하하면서 미중 분쟁 터지고 그리고 거기에 더한 한일 또 마찰과 함께 완전히 그때가 정말 어려웠던 시절인데요. 저는 주식하면서 제일 좀 어려웠던 때가 2018년도 같아요. 2018년도.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대한민국 시장은 올해 특히 진짜 이상하리만큼 마이너스 폭이 한 3, 4%에서 제한됐었는데 한국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항상 메인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북한의 이 로켓포 발사라든지 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그런 게 항상 코스닥을 뭐 단기에 뭐 마이너스 7% 8%씩 매번 이렇게 급락시킨 흐름이 있었는데 유독 올해는 그런 게 많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 또한 그랬던 것 같아요. 시장에 대해서 약간은 좀 안일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만큼 올해 증시가 사실은 특히 4월 달부터 뭐 8월, 그냥 7월 달까지 이 좁은 박스권에 이 6%의 박스권에 가다 놓고 그 힘의 응축을 단 이틀 만에 시장에 모두 뿜어내 버렸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런 부분에서 시장이 크게 작살이 났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기억해 보면요. 과거에 이러한 이 대폭락 이후에 신기하게도 거의 대부분 일주일 안에 이를 거의 대부분 회복을 했다라는 거는 팩트입니다. 경험상 입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설사 여기서 더 떨어진다 한들 지금 구간에서 역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역으로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그 아래에다가 이야기할 텐데요. 좌우지간 완전히 비이성적인 시장의 흐름 이후 시장 정말로 무섭게 오늘 움직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시장은 여러 가지 악재가 말 그대로 복합적으로 시장에 발생했는데 만약 시장이 빠지지 않았으면 그런 게 악재라고 말을 하지 않았겠죠. 시장이 폭락하니 시장은 그 이유를 열심히 찾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항상 과거를 돌이켜보면 시장에 큰 충격을 주는 것은 블랙스완, 즉 갑작스럽게 새로운 악재의 등장이며 그 악재의 불확실성이 제일 무서운 것인데요. 현재 시장은 엔캐리 청산에 대한 우려감이 모든 것을 집어삼켰습니다. 그 엔캐리 청산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뭐 일본 증시가 크게 하락을 하고 미 증시도 영향을 받고 국내에도 영향을 분명히 받았는데 오늘 일본이 대폭락을 해버리니까 이제 여지없이 깨지는데요. 이따가 일본 증시 차트를 보면은 일본 증시는 반등권에 들어와 있다. 뭐 나라가 망한 것도 아닌데 일본이 망합니까? 단기간에 이 정도 빠지면 올라와야지.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 근접해 있다라고 일단은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시장에서 보면은 이런저런 말들이 많더라고요. 처음에는 약 1조 달러 1200조 정도라고 하던 게 뭐 장중에는 뭐 이런 뭐 트윗이라든지 스레드에서 X 뭐 등등에서 4조 달러까지 엔캐리 청산될 금액이 있다. 4조 달러면 엄청난 자금이죠. 4조 달러면 이게 6천조란 말인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일단 시장은 그렇게 반응을 해버렸기 때문에 말 그대로 시장이 떨어지니까 공포가 공포를 만들고 매도가 매도를 불렀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역사를 믿고 싶고 하방 베팅 해놓은 쪽의 심리를 고려해 보고 싶습니다. 그 말은 지금 여기서 더 뺀다고 여러분들 가정할 때 파생 시장에서의 그 프리미엄은 엄청난 비용을 수반해서 배팅을 해야 됩니다. 지금 풋옵션 한 주 여러분들 매수 하려면 그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아세요? 엄청나요. 비싸요. 비싸. 근데 불과 3거래일 전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의 옵션도 그러니까 엔비디아 옵션, 엔비디아 풋옵션도 그 다음에 미국의 빅테크 옵션들도 이 프리미엄 자체가 똥값이었다니까. 폐지 말 그대로 우리가 폐지 한 장 가격도 안 될 정도의 이상 금액의 거래가 됐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올려놨어. 여러분들 어제 800% 900% 정도 엔비디아가 됐는데 오늘 추가 하락했으니 여기에서는 그냥 지수 숏이 아니라 이 옵션 시장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것도 한 2000%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600배짜리가 터졌단 말이야. 600배짜리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내일 모레가 옵션 만기입니다. 콜 옵션이 지금 말 그대로 쓰레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외국인이라면 적은 돈으로요. 콜 옵션 사서 올려버리겠어요. 그리고 대량의 손바뀜이 지금 파생 시장에서 나왔다. 파생 시장에서 저도 오늘 뭐 파생 옵션 쪽으로 이제 매매를 좀 해서 뭐 겨우 선물 쪽에 플러스로 돌려놓고 이제 뭐 다 이렇게 하곤 했는데 미친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이게 맞아. 시장이 미쳤다. 미쳐 돌아갔다 오늘. 그게 맞다 생각을 하고 지금은 하방에 베팅했던 사람들의 심리를 보면 굉장히 행복하면서 어떻게 청산하고 어떻게 현물로 스위칭할 것인지에 대해서 박터지게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누가 말 그대로 거기다가 추가 숏을 할 수 있겠냐 이거죠. 저는 말 그대로 미친 짓이다. 그래서 반등할 것이다. 이 말은 뭐냐? 할 만큼 했다. 내일은 반등 나야 되겠다.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면 단기적으로 됐다 판단합니다. 오늘 밤 미 증시가 6%가 빠지던 8%가 빠지던 간에 내일 시장 반등 기대해 봅니다. 6% 빠지고 8% 빠지면 내일 아침에 추가 개파락 나오겠죠. 신용 반대 매매 나오겠죠. 잡아야 됩니다. 뭐든 잡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정 안 되면 지수 사십시오. 저는 좀 물렸습니다 오늘. 근데요 사실 그렇게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구간에서는 해볼 수 있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후회하지도 않고요. 해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뭐 지금 구간에서는 좌우지간 용기를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두려움에 너무 공포에 다 던져버리는 우를 취하면 안 된다. 왜?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믿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지금 시장은
뭐 주식 경험이 10년 이상 되신 분들이야 뭐 코로나 때 경험을 했을 거고 18년도 했을 건데 한 20년, 한 15년 정도 경험을 해보시고 예를 들어서 금융위기 경험해보고 뭐 2005년도 뭐 오일 쇼크 아니구나. 아무튼 여러 가지 시장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다 통틀어 보면 반등 나와야 돼. 반등 나와야 됩니다. 그냥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개별 종목군들을 뭐 전부 다 이렇게 다 하기는 좀 뭐하죠. 저도 마찬가지로 보고는 있었지만은 뭐 이거를 뭐 지금 시장에서 추천드리고 막 사라고 공격적으로 말은 못했어요. 근데 지수는 사라고 말씀드렸고, 예? 지수는 사라고 말씀드렸지만 좀 아쉬웠던 게 예를 들면 장 막판에 이런 조선주들이 순식간에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거는 몰랐습니다. 뭐 시장 보고 있고 뭐 대형주 보고 있고 하다 보니까 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찌 보면 기회였죠. 제가 봤을 때 조선 쪽 시간에 많이 올랐네 보면 조선 쪽이 어찌 보면 기회였어요. 가장 이 시장 이 폭락하기 전에 가장 대장주였던 애들이 이렇게 급락했던 거 얘네가 가장 기회였다. 얘네가 반등이 더 클 수도 있다. 그래서 내일 이제 뭐 시장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든지 이쪽에 좀 더 내려온다든지 했을 때는 이런 조선주 쪽은 계속 지켜봐야 되고 오늘 장주한테 현대 로템도 여기까지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뭐 배팅을 못한 것도 아쉽고 이런 쪽에 안 본 것도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뭐 현물 쪽에서는 거의 배팅을 안 했고요. 딱 하나 했던 것 같아요. 딱 하나 알테오젠을 여 구간에서 이제 좀 많이 샀고요. 그래서 뭐 물량 일부 여기서 이제 한 3분의 1 덜고 시간 외에서 전량 매도를 일단은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쪽으로는 그나마 조금 어느 정도 맨징은 좀 했고요. 맨징은 어느 정도 맨징을 좀 하고 나왔고 뭐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도 오늘 정말로 많이 빠졌죠. 비중 조절을 해서 배팅을 하긴 했지만은 좀 위에서부터 사다 보니까 비중이 밑에서 많이 실었어도 여전히 마이너스권에 있습니다. 뭐 시간 외에 약간 상승을 해서 마이너스 한 2%대 정도 마이너스 2%대에 마감을 시켰는데요. 한 이 정도 평단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평단. 그러면 최소한 여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17,000원대까지는 근처까지는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일단 좀 보고 있고 뭐 코덱스 레버리지도 엄청난 하락이죠. 그 지수로 놓고 보면요. 이 당시의 흐름 근처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굉장히 단기 낙폭이 컸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쪽도 뭐 최소한 18,000원대를 넘어서 여기 이 근처까지는 가야 된다. 이 근처까지는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 여러분들 보시죠. 고점 대비해서 여기까지 이 퍼센티지를 보면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이게 지수가 이만큼 빠졌다라는 거죠. 이 보면 아무튼 엄청나게 빠졌어요. 이거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이런 시장 레버리지나 이런 쪽도 굉장히 많이 빠졌고요. SK 하이닉스가 어찌 보면은 이제 AI의 대장주이기도 하고 사실 미국 증시와 가장 연동을 많이 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현재 제약바이오라든지 이쪽은 미국 증시랑 연동성은 강하진 않죠. 대신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 기대감과 미국 증시와의 연동이 적기 때문에 어찌 보면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덜 빠진 부분도 있지만은 오늘은 사실 지수가 폭락을 했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빠졌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1차적으로 미 증시가 크게 반등했을 때 이 정도 빠졌으면은 이 하이닉스도 반등을 해줘야 된다. 최소한 오늘 구간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했다. 어제 이제 저가 구간에서 일부 사놓고 오늘 분할 매수로 접근했다. 마이너스 폭이 있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이 갭을 매우로 갈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왜? 주도주니까. 얘가 그냥 일반적인 종목이었으면은 못 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얘는 주도주였었으니까 종목이. 그럼 주도주는
적어도 이 근처까지는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못해도 18,000원 근처까지는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무리 개 잡주여도요. 아무리 개 잡주여도 이렇게 빠지면 올라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과거에 신라젠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죠. 아무리 개 잡주도 급락을 하게 되면요 올라오죠.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잠깐만 생각나는 게 테슬라를 한번 봅시다. 이제 테슬라도 액면 분할 전에 주가가 어땠나요? 뭐 버블론 나오고 급락을 하더라도 급등하고 빠지더라도 올라오고 주도주니까 주도주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 것이다. 주도주니까. 예? 이거는 이제 그 해외 증시로 안 봐서 그러는데 이 가격대가 신고가 근처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주는 어찌됐든 그런다. 엔비디아가 바로 폭락하고 절대 그러진 않는다. 여러분들 믿고 지금은 버티고 대응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이 외에도 사실은 수많은 종목군들이 너무나 폭락을 많이 해서 저도 골치가 아파요. 이것들을 다 어떻게 해야 될지 올라오면서 정리할 거는 정리하고 다시 뭐 손질해야 될 거는 손질을 해야 되고 하는 많은 생각을 가지고 지금 내일 장에 임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는 한 방에 복구할 생각으로 시장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한 방에 복구할 걸로 어느 정도는 회복은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들고 회복을 하고 시장이 안정되었을 때 안정이 되었을 때 다시 시장은 좀 정상적인 방향으로 돌아갔을 때 그때 수익으로 돌리고 손실봤던 계좌를 회복해 나간다라는 계획으로 시장을 보시면은 올해 하반기에 분명히 오늘까지의 손실을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어려운 시장이었습니다. 다들 힘 많이 내시고요. 내일 시장은 큰 반등 기대해 보며 다들 편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